작가 안톤 체호프는 어린 시절 매일 아버지에게 매를 맞았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는 매질만 당한 것이 아니라 매일 추위에 떨며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품점에서 일을 해야 했다. 아버지는 어린 안톤에게 그는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다 안톤이 16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운영하던 식품점이 파산하고 그의 가족들은 모스크바로 도망을 쳤다. 어린 안톤만 고향에 남아서 가정교사 일을 하며 학업을 마쳐야 했다. 가족들이 그를 남겨두고 떠난 순간 어린 안톤 체호프는 덫에 걸린 기분이었다. 그는 이제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이 끔찍한 시골을 떠나지도 못하고 작은 방 한 구석에서 살아가야 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그는 아주 이상한 사실을 알아챘다. 실은 자신이 가정교사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이었다. 아버지는 늘 그에게 게으르다고 했고 그때는 안톤 역시 그 말을 믿었지만 지금 보니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았다. 그는 일을 잘 해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덫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해방된 기분을 느꼈다. 실제로 바뀐 건 뭐였을까? 그의 주위 환경이나 그의 방 한 구석은 분명 아니었다. 바뀐 것은 그의 태도였다. 이 태도가 그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었다. 그 점을 느끼고 나니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고 싶었다. 가장 큰 장애물은 아버지였다. 그의 가슴 속에서 아직도 아버지의 그 매질을 그대로 느끼고 끝도 없는 예리한 비난들이 귀에 들리는 듯 했다. 그는 아버지를 소설 속 캐릭터처럼 분석해 보기로 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아버지를 비롯해 세대를 이어온 체호프 일가 전체를 생각해 보게 됐다. 아버지에게는 본인의 환경이 덫처럼 느껴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 그렇게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폭군처럼 굴게 됐는지도 알 것 같았다. 그렇게 아버지를 이해한 것이 토대가 되어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자기 안에서 부모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처음 겪는 이 감정과 함께 그는 마침내 원망과 분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기분을 느꼈다. 과거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침내 떨어져 나갔다. 이 느낌이 너무 짜릿했던 그는 형제들과도 이 감정을 공유해서 그들까지 해방시켜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체호프가 스스로 궁극의 자유를 창조할 수 있음을 깨달았을 때 이것은 말하자면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함 매슬로우가 말한 절정 체험을 한 것이다. 절정 체험은 당신이 고된 일상을 벗어나 인생에는 당신이 놓치고 있는 더 크고 숭고한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다. 체호프의 경우 그 깨달음은 위기와 외로움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결국 주위 사람과 세상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당신이 당신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을 넘어 혼신의 힘을 다할 때 그런 순간은 올 수 있다. 엄청난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 산에 올랐을 때, 전혀 다른 문화권으로 여행을 갔을 때 그런 순간은 올 수 있다. 일부러 그런 순간을 찾아 나서라.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순간을 유도하라. 그런 순간은 체호프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태도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그런 순간은 당신의 가능성에 대한 생각, 인생 자체에 대한 생각을 넓혀줄 것이다. 그런 순간은 늘 돌아보면 엄청난 힘이 되는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타인에 대한 시각도 바꿔보자. 먼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직접적으로 겨냥한다고 얘기는 그 타고난 성향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 특히나 상대가 불쾌한 말이나 행동을 할 때는 말이다. 누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당신의 이해에 반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상대방이 옛날에 경험했던 어떤 깊은 고통을 다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온 반응이다. 상대의 좌절과 원망은 이미 오랜 세월 차곡차곡 쌓여온 것인데 당신이 마침 거기에 나타나 편리한 타깃이 된 것뿐이다. 상대는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당신에게 투영하고 있다.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당신의 반응을 훨씬 수월하게 자제할 수 있다. 화를 내거나 하찮은 싸움에 휘말리는 일도 줄어든다. 만약 상대가 정말로 악의적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감정을 자제한다면 적절한 반격을 더 잘 생각해낼 수 있다. 당신은 상처와 원망을 쌓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람들을 그냥 자연 현상처럼 보라. 꽃이나 돌멩이처럼 사람도 정말 다양하다. 세상에는 바보도 있고 성인 군자도 있고 사이코패스도 있다. 그 모두가 사회에서 한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는 다양성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남들이 당신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당신의 자존심이나 자존감에 대한 도전으로 느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당신과 다르다는 사실을 적극 환영하고 끌어안아야 한다. 이렇게 좀 더 중립적인 위치에 서고 나면 상대를 좀 더 깊이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일도 가능해진다. 체호프가 아버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이런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에 대해 또 보편적인 인간 본성에 대해 더 넓은 아량이 생길 것이다. 더 관대하고 열린 마음을 갖게 되면 사회생활은 훨씬 순조로울 테고 사람들은 당신에게 끌릴 것이다.